몸을 움직이는가, 말을 하는가,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가.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대표 인물이자 조선 최고의 정치 경제학자로 불리웠던 다산 정약용. 1979년 초판을 시작으로 30년 넘도록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책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정약용이 40세 때 천주교 탄압령에 따른 신유 교육에 연루됨에서 시작된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쓴 편지글로 특히 전남 당진에 머물며 아들, 형제, 제자들과 나눈 편지글을 묶은 것이다. 다산이 귀양살이를 떠난 1801년 40세부터 57세까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26편이 담겨 있다. 나는 전번에 이리저리 해주었는데 저들은 이렇구나 하는 소리를 입 밖에 내뱉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과 덕이 하루아침에 제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다산의 편지글은 대부분 두 아들에게 올바른 처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자식들에겐 엄격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아버지 다산 정약용. 두 아들이 학문을 게을리한다 치면 꾸짖음도 아끼지 않았다. 폐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디 자포자기 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 부지런히 책을 읽는 데 힘쓰거라. 폐족이 되어 글도 못하고 예절도 갖추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보통 집안 사람들보다 100배 열심히 노력해야만 겨우 사람 축에 낄 수 있지 않겠느냐. 정약용은 아들 6과 딸 3, 9남매를 낳았으나 대부분 어려서 잃고 두 아들 학연, 학유, 그리고 외동딸 하나만 남게 된다. 어느 날 그는 부인의 낡은 치마폭이 글씨 쓰기 재료로 딱 알맞다 생각해 거기에 두 아들에게 훈계하는 말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 노을처럼 빛바랜 붉은 치마에 썼기에 하피첩이라 부른다. 그 하피첩을 통해 학문의 길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일러주는 것보다 한편의 시로서 둥지를 틀고 즐겁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이라고 일러주고 있다. 귀양지 다산에서 1808년과 1810년 두 해에 걸쳐 두 아들에게 보낸 9편을 담고 있다. 생계를 꾸리는 방법, 친구를 사귈 때 가려야 할 일, 친척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산의 생활 철학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몸을 닦는 일은 효도와 우애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자기 몸을 엄정하게 닦아 놓았다면 그가 사귀는 벗도 자연히 다정한 사람이어서 같은 기질로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친구 고르는 일에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근검의 삶의 태도와 가난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실생활 이야기를 통해 아낌없이 강조했다. 그리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법에 대해 채소를 심고 아욱을 뜯는 법, 양계를 하는 법 같은 원예와 농사 지식까지 편지를 통해 아들에게 일러준다. 이렇듯 편지에는 그의 깊은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3, 4부는 다산이 강진에 머물 당시 흑산도에서 귀양 살던 둘째 형 약전에게 보낸 17편의 편지 중 13편과 유배 생활 시절과 세배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편지가 수록돼 있다. 3부는 둘째 형님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대학자들이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고 직위로서 서로 학문과 인생을 토론하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가장 불행한 유배 생활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처지에서도 두 형제는 그 입장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서로의 인생 토론을 통해 학문적 깊이를 더해갔다. 그러나 결국 둘째 형 정약전은 유배지인 흑산도에서 숨지고 만다.
오랜 유배 생활 동안 다산은 형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고 중풍으로 자신의 건강도 잃었다. 마지막 4부는 다산 정약용이 실학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제자들의 생계까지 염려해주는 스승의 참모습을 통해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렇듯 유배라는 제약된 상황에서 밖을 향해 내보냈던 이야기들이 담긴 편지는 그가 세상을 만나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었기에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인간적인 자신의 내면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생각했던 정약용. 이렇게 모든 편지글은 정약용의 삶의 면모를 잘 담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근검 정신이다.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으로 새겨둘 두 글자가 있으니 첫째는 근자요 둘째는 검자이다. 하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니 반드시 복을 주지 않으며 하늘은 사치스러운 것을 싫어하니 반드시 도움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이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과연 행복이라는 게 많이 갖고 있어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 정약용 선생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바로 근검. 이 근검을 통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단단한 무장을 통해서 멋진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충분히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지에서 18년간을 불신의 시대에서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시대의 고립된 아픔을 글로써 풀어나가며 수많은 위대한 저서를 남겼다. 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단순한 편지글이 아니라 지금의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에까지 경종을 울리는 우리 삶의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